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DNS 스푸핑 어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NS 쿼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도메인 네임 쿼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자 PC가 있다고 할 경우에 자, 이렇게 PC가 이렇게 있어요. 이 PC가 있으면은 이게 윈도우 뭐 10이다 또는 윈도우 11 버전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DNS 캐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쿼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쿼리에 대한 결과를 은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 경우에는 if config /DNS 하면은 디스플레이 DNS를 하면 그동안의 쿼리에 캐시되어 있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리눅스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원하는 도메인 네임이 없을 경우에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호스트 파일을 봅니다. 윈도우 경우에는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호스트 파일에 혹시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매핑되어 있는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리눅스 경우에는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DNS 쿼리를 하게 되고 DNS 쿼리를 해서 해당되는 그 도메인 네임의 URL을 이제 리턴을 받게 됩니다. 예, DNS 쿼리에는 리커시브 방식하고 아이터러티브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윈도우라고 생각을 하죠. 사용자가 따따따 구글.com을 이제 쿼리를 해서 그 해당되는 IP 주소를 IP 주소 결과를 받아서 이제 웹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의 PC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체의 캐시 파일을 보게 되고 또 요 자체의 호스트 파일을 보게 되고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DNS 서버 쿼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요게 바로 이제 로컬 DNS 서버가 되고 또 다른 말로는 리커시브 DNS 서버가 돼요. 왜 리커시브 DNS 서버라고 하냐면 이게 재귀적 질의인데 따따따 구글.com을 쿼리를 하면 이 로컬 DNS 서버는 최종적인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리턴을 하는 이 과정을 재기적인 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컬 DNS 서버가 따따따 구글.com 바로 옆에는 점이 생략되어 있어요. 컴 오른쪽에 점이 생략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예를 들면은 그 관련된 IP 주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은 루트에 물어봅니다. 이 점이 생략되어 있어서 오서러터드 권한이 있는 루트 DNS 서버에 물어보고 여기에 이제 결과가 없으면은 그 하위 도메인이 탑레벨 도메인이죠. comDNS에 대한 결과를 받아요. 그러면 이 리커시브 DNS 서버가 또 따따따 구글.com을 물어보고 구글.com DNS에 대한 IP 주소를 또 리턴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구글.com을 물어보기는 요 권한이 있는 DNS 서버로부터 실질적인 IP 주소를 리턴 받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원하는 IP 주소를 리턴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한다 해서 반복적인 질의, 즉 아이터러티브 쿼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DNS 스푸핑에 대한 이해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RP 스푸핑과 같은 선행 작업이 필요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게 DNS를 쿼리하는 사용자죠.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DNS 서버는 예를 들면은 인터넷으로 쿼리를 해서 여기 이제 구글 DNS 서버로 쿼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공격자 칼리는 요런 명령어를 합니다. flag-out-b1은 포워드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RP 스푸핑을 해요.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를 위변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공격자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이더 제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해서 192, 168, 20에 130은 바로 요걸 의미합니다. 자, 요 사용자에게 디폴트 게이트웨이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만약에 192, 122, 20.2라고 하면 요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는 여기에 있는 이더 제로의 맥 어드레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쿼리를 한 것이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192, 128, 20에 2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칼리 맥 어드레스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DNS 쿼리를 하게 되면 그 DNS 쿼리가 이쪽 공격자로도 넘어가게 됩니다. 공격자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쪽에 정상적인 DNS 쿼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프래그 라우터 B1이 동작을 해서 그거를 포워드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공격자에게 DNS 쿼리가 리퀘스트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이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면 뭐 abc.com에 해당하는 걸 쿼리했다 그러면 속이는 IP 주소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가짜 IP 주소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짜 사이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가짜 페이크 사이트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웹사이트를. 그럼 거기에 그게 이제 피싱 사이트라 그러면 거기에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탈취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순서가 전체적인 순서를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DNS 서버가 올바른 DNS 리스판스 패킷을 보내기 전에 요 공격자가 위조된 DNS 리스판스 패킷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준다는 거죠. 위조된 DNS 리스판스라는 건 가짜 사이트의 IP 주소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포워드가 되기 때문에 DNS 서버에서는 올바른 DNS 리스판스 패킷이 이제 날라옵니다. 근데 미리 이미 받아버렸죠. DNS 경우에는 미리 받은 결과에 대해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위조된 웹서버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페이크 사이트가 되고 이 페이크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뭐 입력하는 어떤 창이 뜨게 되면은 사용자는 뭐 로긴 아이디, 뭐 비밀번호, 뭐 계좌번호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된 것이 전부 공격자에게 전달이 돼서 공격자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DNS 스푸핑은 간단하게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